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상염색체 유전엔 어떤 것들이 있고 상염색체 유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봤는데요. 오늘은 성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는 성염색체 유전에 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는 202에서 203페이지 펴주면 됩니다. 자, 성염색체를 볼 건데요. 자, 성염색체를 한번 보면 남자, 여자 성염색체 가지고 있는 게 다르죠. 남자 같은 경우엔 성염색체로 XY를 가지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엔 성염색체로 XX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만드는 생식세포인 정자에는 X를 가진 생식세포가 있을 수도 있고 Y를 가진 생식세포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자가 만드는 생식세포인 난자에는 여성은 X염색체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X가 들어있는 난자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자의 X와 난자의 X가 결합하여 I를 만든다면 그 아이는 XX의 성염색체를 갖는 딸이 태어날 거고 반대로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정자와 그다음에 난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X와 Y를 하나씩 가지는 아들이 되겠죠. 아들이 태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염색체에 유전되는 병 같은 경우에는 딸이냐 아들이냐에 따라서 발현되는 확률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밑줄 하나 치고 가면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가 나는 유전 현상을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성염색체에 유전자가 있어서 남녀에 따라 빈도수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 반성유전이라고 하고 반성유전의 예시 두 가지는 알아둡시다. 첫째, 정록생맹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혈우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정록생맹이 뭐냐면 정록생맹은 붉은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유전 형질이에요. 위에 보면 지금 붉은색과 초록색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고 붉은색으로 숫자 2가 쓰여 있는데 정록생맹 같은 경우엔 초록색과 저 빨간색을 구분 잘 못하기 때문에 2라는 숫자를 읽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정록생맹에 대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해보면은요. 혈우병은 조금 있다가 자, 밑에 탐구활동 옆에 빈칸 있으니 여기에 써봅시다. 정록생맹. 자, 우리 성염색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X염색체도 있고 Y염색체도 있고. 그런데 이 정록생맹에 관계된 생맥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 Y 위에 있지 않고 X염색체 위에 이 생명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대문자 A, 소문자 A 이런 식으로 우성, 열성 표현을 했는데요. 반성유전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우리가 가계도 분석 같은 걸 하기 위해선 정상인 경우, 그러니까 우성인 경우 그냥 X염색체 위에 있어서 그냥 일반 X. 다음에 이 생명유전자, 생명인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생명유전자를 가질 경우엔 X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생명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 우성이 되는 거고 생명이 열성,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성, 없는 게 열성이었던 것처럼 정상일 경우 우성, 생명에 대해 생명이 있을 경우 열성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따라 성염색체가 다른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XY죠. 이 XY 이렇게 우성 유전자인 X가 있으면 이 사람은 정상인 사람이 되는데
y는 관계없고 엄마에게 받은 x가 그냥 x가 아니고 x 다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생맹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 같은 경우엔 우리 일반적으로 여자는 XX 성형색체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정상 유전자만 2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생맹에 대해 정상이고요. 난 반대로 생맹인 유전자만 2개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생맹이 되게 되겠죠.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생맹 유전자와 생맹이 아닌 유전자 2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가 2개니까. 이 경우 우성인 정상 유전자를 따라서 이 사람의 표현형은 생맹이 아닌 정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엔 생맹이거나 아니거나 밖에 없는데 여자는 생맹이거나 생맹이 아니거나 생맹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정상이거나 이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죠. 특히 이 여자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정상이지만 어쨌든 생맹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인자라고 불러요. 보인자. 보인자라는 건 뭐냐면 형질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생맹이라는 건 아니지만, 생맹은 아니지만, 겉으로 생맹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생맹 유전자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실 생맹인 자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사람을 보인자라고 해요. 겉으론 정상이지만, 겉으론 표현되지 않지만 실제로 그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궁금한 거, 남자는 지금 XY, X-Y 밖에 없는데 남자의 경우 생맹에 대한 보인자가 있을까? 남자는 X를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X가 정상이면 정상, X가 생맹이면 생맹.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남성의 경우에는 생맹에 대해 보인자는 없습니다. 여성만 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 정록생맹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반성유전 또 나머지 하나가 혈우병이라는 게 있는데, 혈우병은 혈액이 응고가 안 되는 거야. 응고가 안 돼. 무슨 말이냐면 피가 나서 피가 콸콸콸 나다가 피가 이제 굳어서 딱지가 생기고 더 이상 피가 출혈이 멎어야 되는데 이 피가 딱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아서 피가 계속 나와. 즉 출혈이 잘 안 멈춰. 그런 병이 혈우병이에요. 그래서 혈우병 환자들은 상처가 진짜 안 나도록 진짜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혈우병도 마찬가지로 X염색체 위에 X염색체에 혈우병 유전자가 존재해요. 성염색체 위에 있으면 X 위에 있을 수도 있고 Y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혈우병도 X, 생맹도 X 위에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정상일 경우 우리 그냥 X라고 쓰고요. 혈우병이 있는 유전자의 경우에는 X-라고 써줘요. 마찬가지로 정상이 우성이고요. 혈우병이 있는 경우가 열성이에요. 아까 생맹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탐구활동 가계도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 반성유전은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를 연습을 해볼 건데요. 밑에 보면 정록생맹 설명이 쭉 써있는데 내가 설명해준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바로 보면요. 그림은 어느 집안의 생맥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밑에 가계도가 나와 있고 정상은 파란색, 그 다음에 생맥은 빨간색으로 나타냈죠. 자, 우리는 아까 배웠어요. 생맥은 반성 유전이고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이고 그 다음에 특히 X 위에서 그 유전자가 존재한다. X 위에 유전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XY, X'Y, X-Y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XX 정상 유전자만 두 개 가질 수 있고 XX- 가질 수도 있고 X- 가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맥은 열성이기 때문에 X-Y, X-만 생맥을 가진 생맥인 사람이 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생맥 나머지는 그냥 일반 정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밑에 가계도에다가 이 사람들의 유전자를 표시를 해볼 건데 지금 확실한 거 남자는 무조건 X-Y면 생명이고 여자는 생명일 때 X-X- 밖에 없죠. 즉 생명인 남녀는 확실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 남자는 X-Y 생명 남자는 무조건 X-Y만 가져야 되는 거고 생명인 여자는 X-X-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엔 정상 남자는 XY밖에 없어. 정상 여자는 XX일 수도 있고 XX-일 수도 있는데 정상 남자는 무조건 XY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상 남자에도 XY 무조건 고정된 거니까 써줘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못 쓴 것들 맞춰가면 됩니다. 자, 이 남자 오른쪽 왼쪽부터 볼게요. 자, 9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X-Y야. 그러면 이 Y는 무조건 아빠가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이 X-는 누구에게서 왔겠어? 엄마에게서 왔겠죠. 그러니까 이 엄마, 4번 엄마는 무조건 X-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정상이니까 X-가 이 4번 엄마의 유전자가 되겠죠. 그리고 3번과 4번 사이에 태어난 이 자식 같은 경우에는 자, 3번 아빠는 딸이니까 딸한텐 무조건 X밖에 줄 수 없어. 무조건 X밖에 못 주는데 엄마는 정상 X를 줬을 수도 있고 혹은 아빠는 정상 X 줬더라도 엄마가 X 다시 유전자를 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20번은 XX일 수도 있고 XX-일 수도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고 확실한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를 한번 봐볼게요. 자, 아빠가 X-Y 생명이에요. 이 아빠가 14번 딸을 낳으려면 딸에겐 무조건 X밖에 못 주니까 X-밖에 못 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X 줘야 되겠죠? 그런데 24번 딸 정상이야. 그러니까 남은 하나의 X-염색체는 정상인 유전자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14번은 XX- 유전자를 갖고 그다음 7번 엄마는 이 엄마는 정상이니까 우선 X 가졌겠지. X 하나는 일단 무조건 가졌을 거야.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X냐 X''이냐인데 X' 혹은 X- 똑같은 말이에요. X''냐인데 이 아들들 보니까 자 13번 아들 보니까 자, 이 아들은 아빠에게서 Y 받았을 건데 그럼 이 X''는 엄마에게서 왔겠죠. 그러니 이 7번 엄마는 X- 염색체를 갖는 X 유전자형을 갖게 된다. 그 다음 2번 할머니 정도 되겠죠? 자, 2번 할머니가 1번 생맹 할아버지랑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단 말이야. 그런데 6번 보니까 지금 X- 여자가 생맹이야. 이 여자는 할아버지에게서 X- 하나 받았을 거고 또 할머니에게서 X- 하나 받았겠지. 그러니까 2번은 정상인데 X- 하나 가지면 남은 하나는 정상이기 위해선 그냥 X.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형을 다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10번만 이거 혹은 이거고 나머지는 다 확정했지. 자,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정상인 사람 중에서 생명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번호를 모두 써보자. 정상이지만 생명 유전자 갖고 있는 사람. 여자밖에 없죠. 보인자 말하는 거지. 보인자. X염 색체에 있을 때 보인자는 X, X-인 사람을 뜻하는 거고, 위에 그림을 보고 X, X-를 갖고 있는 사람들 쭉 한번 써줘 보면 몇 번이야? 2번, 4번, 7번, 14번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9와 12에게 각각 생명 대립 유전자가 전달된 경로를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지금 9 같은 경우에는 생명 유전자 이거 형광펜으로 칠할게요. 자, 요거 갖고 있고요. 이 X-는 누구에게서? 아빠는 뭐 아이 줘야 되니까 엄마가 줬겠지. 엄마에게서 왔고 4번 엄마에게서 왔고, 이 4번이 갖고 있는 X-는 누구에게서 왔냐? 아빠는 아빠가 줬을 수도 있고 엄마가 줬을 수도 있지만 아빠는 나에게 무조건 X-밖에 못 주죠. 그럼 아빠가 X- 줬을 거고 엄마가 정상인 X를 줬겠네요. 그래서 9에게 생명 유전자가 전달된 경로는 애초에 1번 할아버지가 4번 엄마에게 주고 4번 엄마가 9번 아들에게 줬겠죠. 다음 12에게 생명 유전자가 전달된 경로를 보면, 자, 12는 어디 있냐면, 자, 생명 유전자가 2개가 있네요. 자, 이 2개를 각각 누가 물려줬는지 봅시다. 먼저 요 하나 봅시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아빠가 줬다고 치면, 나머지 하나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은 엄마가 줬겠죠. 먼저 일단 결론된 거 써봅시다. 이 12번은 2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론 8번 아빠가 12번에게 저 X- 염색체 줬을 거고, 또 나머지 하나는 엄마가 줬을 건데, 이 엄마는 어디서 받았냐? 아빠가 무조건 X- 줘야만 하죠. 그래서 아빠에게서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1번에서 7번에서 12번으로 유전이 되었을 것이다 써주면 되겠죠. 다음 3번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생명이 더 많이 나타난대요. 그 까닭을 써보자 라고 돼 있죠. 자, 써봅시다. 남자는 어머니에게서 생명 대립 유전자를 하나만 물려받아도 생명이 되지만, 여자는 부모 모두에게서 생명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생명이 되므로 남자에게서 생명이 더 많이 나타난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 자료 2번 보면 유전병 유전의 가계도 분석이 있죠. 자, 거기 보면 유전병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단 정상 대립 유전자는 라지 A, 대문자 A고, 그 다음에 유전병 대립 유전자는 A-래요. 근데 A와 A-는 X염 색체에 있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X염 색체 위에 있으니까 이 A를 그냥 X, A-를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가계도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X가 우성인지, 그러니까 정상이 우성인 건지, 유전병이 우성인 건지,
그런 말이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x 다시 있더라도 뭐가 우성이다, 뭐가 열성이다 확연하게 지을 순 없어. 문제에서 안 알려줬으니까 무조건 그 다시자가 있다고 해서 열성이다 라고 할 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를 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근데 가계도를 보니까 똑같은 형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식은 다른 형질이 나왔어. 이렇게 되려면 지난 시간에 좀 해봤지만 이 부모가 둘 다 열성인 경우엔 열성 자녀만 나오잖아. 그런데 부모가 우성이라면 열성 자녀도 나올 수 있잖아. 다른 형질의 자녀도 나올 수 있잖아. 정리해서 써보면 지금 정상인 사이에 유전병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유전병 있는 사람. 따라서 이 유전병을 가진 사람이 열성 형질이 되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이 정상은 우성 형질이 되는 거죠. 우성 사이에선 열성이 나올 수 있지만 열성 사이엔 열성 밖에 못 나와. 근데 나랑 지금 형질 다른 자식이 나왔으니까 부모가 우성, 그다음 저 빨간색 형질이 열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유전병 대립유전자 요게 열성이구나, 열성 대립유전자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 보고서에 한번 써보면 이 유전병 유전의 특징 써보면 이거 X형식체 위에 있으니 반성 유전이고요. 다음에 A가 정상 대립 유전자라고 했는데 이 A가 우성, 정상이 우성이 되는 거고 유전병 있는 게 열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은 우리 그림에 표시를 해봅시다. 자, 그림에 표시를 해보면 지금 유전병 대립유전자가 열성이니까 우리 유전병 남자는 X-Y가 되어야 되고 유전병을 갖고 있는 여자는 X-X의 유전자를 갖겠죠. 정상인 남자는 무조건 XY여야 하고 정상인 여자는 XX일 수도 XX-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써줘 보면 우선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정상 남자 쭉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유전병 남자도 우리 확실하게 X-Y만 가질 수 있죠. 쭉 써주고 다음에 유전병 여자도 X-X만 가질 수 있어요. 쭉 써준 다음에 우리가 정하지 못한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 1, 3, 7, 9를 써줍니다. 그래서 보면 자 6번은 지금 X-Y를 가지고 있으니 9번 딸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Y를 줄 수는 없으니까 딸이니까 X- 줬겠죠? 근데 정상이야? 그럼 얘는 X. 다음 7번 엄마를 보니까 자 7번 엄마는 X 하나 가지고 있겠지. 정상이니까. 근데 10번 딸이 X-만 갖고 있어. 그러면 7번 엄마가 X- 갖고 있어서 엄마가 하나, 아빠가 하나 줘서 10번 딸을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왼쪽부터 볼게요. 자, 1번 엄마가 있는데, 자, 이 1번 엄마는 아들을 낳을 때 이 아들이 X-Y 유전자를 갖고 있단 말이야. 아빠는 아들에게 Y만 줄 수 있지만 엄마는 아들에게 X밖에 못 줘. 그러니 이 X- 1번 엄마에게 왔을 거고 1번 엄마 정상이니까 XX-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빠가 생맹인데 아빠는 생맹이어도 어쨌든 Y 유전자 아들에게 줄 거고 이 X- 엄마에게서 왔을 거죠. 즉 엄마는 X- 정상이니까 XX-겠죠. 이렇게 하면 이 가족의 유전자형을 모두 적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계도 위에다가 유전자형 찾아서 생각해서 좀 써주면 돼요. 약간 추리게임 같은 느낌이라 여기는 조금 그래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쭉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반성 유전을 정리를 할게요. 정록, 생맹, 혈우병 이 두 가지 예를 봤고 어떤 식으로 유전자형을 추측해 나가는지도 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